네, 반갑습니다. 린치핀 시그니엘 부본부의 김우중 부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린치핀 클래스 여러분들께 해드릴 교육은 그 DB 공인님들 처음 만났을 때 1차 미팅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제가 하는 방법을 좀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AP부터 보장문석 10가지 기준, 피스트, 그리고 보장문석 화법 이렇게 순으로 해서 1차 미팅을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DB 고객님들 1차 미팅 할 때 어떠세요? 제일 어려운 게 좀 어떤 거가 있으세요? 주변 설계사, 그리고 또 뭐가 있으세요?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주변 설계사 아이스 브레이킹. 또 하나 더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끝나면서 제가 그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끝나고 나서 보장 분석, 보장문석 화법. 일단 제가 최근에 DB 고객님들 만나서 제가 한 방법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질문 드린 거는 제가 교육 끝나고 제가 화법에 녹이는 거를 보여드린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저는 고객님들 맨 처음 만나면은 카페에서 만나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도 있지만 안 나눌 때도 있는데, 제일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저는 좋은 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DB 고객님이 우리를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궁금증. 근데 뭐가 궁금하냐는 거예요. 뭐가 궁금할까? 환급금. 대부분이 보통 환급금, 수문보험금 찾기잖아요. 애초에 고객님들이 원하는 거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물론 보험 점검이 중요하다, 우리가 TA상에서도 녹이고 1차 콜퍼메이션에서 상담원이 얘기하기도 하지만, 보통 고객님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환급금이 있을까? 내가 정말로? 내가 미청구된 보험금이 있을까? 이 의구심을 가지고 상담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나 그런 거 없어, 이러고 나오시지 않나요, 보통 DB 고객님들 만나면?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것부터 먼저, 고객님이 원하는 거 먼저 좀 상담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 클라이언트님 그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은 간단하게 하겠죠. 정호표님 어려워하시는 거, 직장은 어디시냐,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냐, 날씨 많이 풀렸는데 요새 목이 많죠,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때 하는 거는 친구랑 하는 대화인데 저는 존댓말 넣는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클라이언트님한테 도움 드릴 수 있는, 오늘 상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때 전화상으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문보험금 찾기, 혹은 미청구된 보험금 찾기, 해약환급 찾기, 그리고 3번째로 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보험 점검을 통해서 내 보험료가 정당하게 나가고 있는 게 맞을까, 이 3가지인데, 우리 클라이언트님 그때 전화상으로 궁금하시다는 거는 수문보험금 찾기라고 하셨어요.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맨 처음에 그 수문보험금 찾기를 라이프 캐치 어플을 바로 켜서 고객님한테 먼저 합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거니까. 근데 라이프 캐치 로그인하는데 여러분들 좀 오래 걸리는 거 여러 개 인증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때 넌지시 좀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클라이언트님 근데 제가 이 3가지 말한 것들 다 정말 중요한데, 만약에 이 3가지가 내가 수문보험금 찾을 것도 없고 내가 보험 가입도 정말 잘한 거야, 그리고 불필요하게 필요한 담보들이 들어있지 않아서 보험료 지출도 괜찮아, 적당해, 그런 거를 저를 통해서, 오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신다면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고객님들이 좋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근데 말은 좋다고 해도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거 끝나고 나서 자기가 찾아봤더니 수문보험금도 없고 자기가 원했던 건 보험 점검도 아닌데, 보험 점검 했더니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고객님들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진짜 좋으면 좋다고 양심적이게 말한 건데, 고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러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최근에 보험 가입해서 잘 돼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상담 나온 거 자체가 시간이 아깝다는 소리예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만약에 고객님한테 정말 계약할 게 없어, 고지사항이 됐든 보험이 정말 너무 잘 돼 있어서 내 양심에 찔려서 이 사람 걸 건들 수가 없는 상황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그분한테 소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담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건강검진이랑 비교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잘 돼 있다는 걸 오늘 확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클라이언트님 건강검진 혹시 받아보셨어요? 혹은 나중에 언젠가는 건강검진 받아보실 거죠. 근데 하루 연차를 쓰고 전날부터 대장 약이라든지 위 이거 약 먹고 다 비워놓고 고생하잖아요, 건강검진 받기 전에. 건강검진 귀한 연차 하루 써서 건강검진 받으러 갔어. 근데 건강검진 받았는데 의사가 너무 건강하대, 용종도 하나 없고 깨끗하대.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 보험 가입도 10년 전부터 해놓고 오늘 연차도 썼는데 왜 내 몸에서 암이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죠.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이상이 없다는 건 좋은 일이다.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또 목적이 있는 거고,
이 보험 점검도 마찬가지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문보험 찾기, 해양항공 찾기, 어쩌면 제일 어떻게 보면 고객님은 아직 인지하지 못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내 보험 점검, 이거 자체만으로도 제가 오늘 같이 봐드리고 거기에 문제가 없다면 정말 좋은 일이다 라는 의미를 좀 부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클라이언트님들이 상담 끝나고 나서 내가 만약에 그분한테 계약을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오늘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내 주변 사람들도 한번 확인시켜 줘 봐야겠다라는 걸로 소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나면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니까 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러고 소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계약을 못하면 우리는 시간 썼죠, DB값 썼죠, 이동하는데 교통 차비 쓰고, 커피도 처음 만났을 때 대부분 우리가 사드릴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면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 사실 더 좋은 거거든요. 그 사람은 무료로 우리한테, 전문가한테 이렇게 점검을 받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라이프 캐치 열면서 보험료 지금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 그러면 이제 거기서 딱 찾았는데 수문보험금 찾기가 없어, 미청구된 보험금이 없어 라이프 캐치에서. 그러면 고객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돈 찾을 거 없다고 했잖아요 이런 생각은 안 든단 말이에요. 최소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고객님들 라이프 캐치 다 연다고 해서 정말로 다 보험금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아주 작게라도는 대부분 있으시죠. 그리고 먼저 라이프 캐치 도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휴먼 보험금이라든지 해약환급금 안 찾는 거 또 도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보장 점검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고객님이 제일 궁금하다는 거 한 거 첫 번째, 두 번째였는데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화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거예요. 우리 정우님 한 달에 보험료 20만 원 정도 내신다고 들었는데 누구 통해서 가입하신 거예요? 누구 통해서? 예. 뭐 어머니, 친구분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가입을 하세요. 안에 내용들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면 진단비 포함 수술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보통 고객님들은. 근데 내가 20만 원이면 1년이면은 240이고 20년이면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쓰는데 5천만 원짜리 내가 예를 들어 차를 하나 사더라도 뭐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가격을 비교해보고 그 안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 안 알아보고 사냐? 다 알아보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소비자로서 보험회사에다가 5천만 원은 똑같이 지불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시냐?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확인을 해드리고, 거기서 더 문제가 뭐냐? 내가 만약에 똑같은 물건을 샀는데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소위 말해 호구당해서 뭔가 물건을 산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것도 질문을 해요. 그냥 이거예요. 우리 누구누구님 최근에 사신 물건이 뭐가 있으세요? 이렇게 저는 물어봐요. 혹은 지금 입고 계신 옷 언제 사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새 옷 같으면. 핸드폰이 새 거면 언제 산 거냐고 물어볼 때도 있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목걸이를 샀다, 가방을 샀다, 뭐 냉장고를 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냥 비유하셔서 손해 심리를 자극하시면 돼요. 이제 피스트를 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님 가장 최근에 사신 게 가방이시면 가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래. 근데 그 가방을 사갖고 백화점에 가서 구입을 했어요. 이걸 살까 말까 고민도 엄청 많이 하고 인터넷에서도 많이 봤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번에 한번 선물해줘야겠다고 100만 원을 샀어요. 기분 너무 좋잖아. 그리고 나서 나와서 옆에 매장을 지나가는데 똑같은 매장에 하나 더 있는 거야. 같은 브랜드에. 근데 거기서는 그 가방을 10% DC해 주겠대. 그래서 90만 원에 판대. 바로 방금 옆에서 옆 가게에서 결제하고 나왔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옆에 가게 가서 환불 받고 다시 90만 원 사시는 게 10만 원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야. 너 저번에 사고 싶다는 가방 있잖아. 우리 집 앞에 매장에 50% DC한대. 그럼 난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저기는 50만 원이래. 그러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근데 처음에 산 매장 갔는데 환불이 안 된대. 이것도 특가여서. 그러면 화가 나는 일이에요? 안 나는 일이에요? 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각 매장마다 가격이 다 다를 텐데, 판매 가격이 다 다를 텐데 그거를 우리가 다 일일이 발품 떼어갖고 다 알아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제 소개를 드렸다시피 제가 MDRT 협회 회원이고 여러분들이 피스트를 쓰는 화법들은 각자 조직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쓰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1초 만에 가격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피스트를 여시는 거예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50만 원 손해봐도 당장 화가 나는데 지금 보험료 한 달에 20만 원 내신다고 했잖아요, 정우님. 저랑 비슷한 또래신데 제가 컨설팅 해주시는 어떤 분은 똑같은 보험인데 15만 원? 12만 원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5만 원? 없으면 죽는 돈 아니죠. 한 달에 8만 원? 없으면 죽는 돈 아니에요. 근데
보험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한 달만 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요? 20년이라는 기간을 내요. 1년만 따져도 8만 원이면 100만 원이고 20년이면 2천만 원을 더 내요. 아까 가방을 10만 원 더 주고 사도 50만 원 더 주고 사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내가 똑같은 보험을 대한민국에 있는 91년생 양띠 저기 부산에 있는 동명이인이야. 박정우라는 사람이 나보다 2천만 원 덜 내. 근데 중요한 건 진단받으면 보험금은 똑같네. 이걸 만약에 아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2천만 원 아끼는 보험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더 내는 보험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가격 비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아마 어머니 친구분이나 이런 설계사분들 통해서는 그냥 종이 한 장 가져와서 이게 우리 정우한테 제일 좋으니까 이거 하나 해. 이거 하나면은 보장 이제 준비 끝나.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의 말만 믿고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제가 쓰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시지 않고. 근데 저는 아예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클릭 2번 만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보험회사의 모든 상품을 1초 만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하고 피스트를 엽니다. 중간에 제가 빠졌는데 자기소개 화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제가 그 상담 시작하기 전에 이 상담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피스트를 열기 전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브릿지 화법 같은 거예요. 쿠션 멘트를 하고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기소개 할 때도 쿠션 멘트 되게 중요해요. AP 할 때.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님 딱 만났는데 카페에 앉자마자 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이래갖고 일단 렌치펜에서 배운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앉자마자 고객님 저 자기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고객님, 클라이언트분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AP에서 맡기시는 게 대부분 그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민망함? 고객이 왜 내 자기소개하지라는 생각? 그쵸? 맞나요? 이것도 쿠션 멘트나 브릿지 화법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은 작은 거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말해야 돼요. 고객님, 제가 오다가 선물 하나 샀습니다. 이거 홍삼인데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만났을 때 우리 클라이언트님 원래 안 그러셨는데 좀 다크서클이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건강이 많이 생각이 나서 제가 어떤 물건을 살까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건강에 관련된 홍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소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한테 자기소개 브릿지 화법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첫 번째로 이 자리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클라이언트님 일단 라이프 캐치로 돈 찾는 거 저는 먼저 해줘요. 그 다음에 숨은 보험금 찾기 하고 보험 점검 하기 전에 저는 AP를 요새 좀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보험금 찾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찾는 고객님 나오면 일단 좋다고 하죠. 거기서부터 일단 호감이 올라가죠. 근데 안 찾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부터 보험 점검을 통해서 손해보시는 보험료를 제가 줄여드릴 수가 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줄여드릴 수 있는 전문가인지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클라이언트님,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클라이언트님 이 시간 혹시 귀하시죠? 시간 자체 소중하신가요? 저도 되게 소중하거든요. 만약에 오늘 저 안 만나셨으면은 지금 퇴근 시간인데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집으로 가고 계시겠죠. 그리고 집에 일찍 가서 넷플릭스를 보든 뭐 연인이랑 통화를 하든 드라마를 보든 아니면 씻고 쉬든 뭘 할 시간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을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오시는 길, 그리고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 대략 1시간 정도를 여기 할애하신 거란 말이에요. 저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고객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을 제가 만들어드리고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일단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게 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동안 다른 전문가들 만나면 본인 소개도 잘 안 하고 그냥 바로 상담을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클라이언트님들 만나면 맨 처음 하는 게 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제 소개 안에 오늘 제가 도움드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소개 들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고 거기 안에서 궁금하신 게 생기시면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자기소개 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냥 별거 아닌데 이 말 하고 자기소개 하는 거랑 그냥 오늘 저 처음 뵀으니까 제가 자기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저 오늘 처음 뵀으니까 자기소개 먼저 할게요. 이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예요. 고객한테 for you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거 하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해주는 이유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를 위하는 거고. 내가 자기소개 한 거 너가 오늘 이 시간 원래는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여기 날 할애했잖아.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 줄 수 있고 어떤 자격으로 너에게 이 상담을 오늘 해줄지 내 자기소개를 너한테 먼저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화법은 저랑 조금 달라도 되는데 맥락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쭉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피스트를 여러분들이 브릿지 화법을 열기 전에 브릿지 화법을 이렇게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하면 되고
또 우리 린치핀에서 피스트 화법 교육할 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물건에 비유한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피스트 화법 열기 전에 대체적으로 어떤 거 쓰시나요, 여러분들? 피스트 화법 딱 시작하기 전에 브릿지 화법 어떻게 하세요? 이 프로그램 보여드리기 전에 다들 그냥 고객님 이 프로그램 되게 좋은 거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하고 시작하시나요? 네. 가격 비교가 제일 사실 쉽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클라이언트분들한테 그러면은 제일 저렴하게 산 거 제일 최근에 산 것 중에 비싼 물건이 뭐였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렇게 A, B, C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프리스트 프로그램 열고 나서 처음에 이렇게 A, B, C, D, 2, 4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클라이언트님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보험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회사 이름을 가렸는데 고객님한테는 회사 이름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회사 이름들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여기다 커서를 갖다 대면은 각 회사들마다 그 회사의 주력 상품들이 나와요. 각 회사들마다 이렇게 수십 개의 주력 상품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여기서 암진단비 가입하면 얼마네? 저기서 뭐 가입하면 얼마네? 이거를 일반 설계사가 이 수십 개가 되는 상품을 다 가격 비교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고객님. 우리 보험 중에 제일 무서운 질병이 암이잖아요. 이걸 클라이언트분한테 물어볼 때도 있고, 암진단비는 없는 사람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실비랑 암진단비는. 제가 암진단비 여기 보이시죠? 클라이언트님. 피스트 때 제가 참관해보면 되게 빨리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거 고객님들이 빨리 하면 이해를 잘 못해요. 글씨도 조그맣고. 여기 암진단비 보이시죠? 암진단비를 제가 5천만 원, 최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5천만 원 정도는 대부분 암보험 가입하고 있으니까 이 말은 왜냐? 이 말도 캐요. 최소 5천만 원. 뭐 아니면 최소 1억. 만약에 보험 열었는데 5천만 원이 없으면 1억이 없으면 내가 또 할 말이 생기는 거니까. 5천만 원을 이렇게 딱 하고 제가 기준으로 남성 30세 100세 만기 기본형 성인보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30세 남자 기준에 우리 정우님보다는 조금 어려요. 저희보다는 똑같이 암에 걸리면 5천만 원 받는 건 똑같아. 근데 오늘 기준으로 KB 땡땡 손해보험은 66,850원, 땡땡 손해보험은 81,750원이에요. 한 달에 15,000원 조금 안 납니다. 그냥 한 번이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냥 그러고 말지. 15,000원 뭐 없어도 되는 돈이니까.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는 게 보험은 몇 년 낸다? 20년 낸다. 이걸 20년으로 환산하니까 얼마 차이가 납니까? 357만6천원. 이럴 거라고 한번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똑같은 암보험 가입하는데 누군가는 대한민국에서 357만6천원을 더 내요. 이걸 안다면 이걸 바로 잡고 이 돈을 아껴서 차라리 부모님 나중에 효도여행, 크루즈여행 보내드리는 게 더 의미 있는 돈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인가요, 여러분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여기 손해보험이 엄청 저렴한 거 아니야? 여기 손해보험이 무조건 비싼 거네? 이런 고객분들 있어요. 나 여기 손해보험인데 저 여기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45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얘는 그대로인데 회사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성으로 눌렀더니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무해지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새 보험료를 한 30에서 40% 정도 저렴하게 해주는 대신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이 없다는 건데 보험을 요새는 해지할 마음으로 드시지 않기 때문에 요새는 이 보험을 많이들 선택하시고 이게 트렌드입니다. 무해지형을 눌렀더니 또 금액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325 이렇게 숫자들이 있죠. 이거는 각 고객님들의 병력을 뜻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해당되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렀더니 또 회사 이름이 바뀌었어요. 나이가 많아지고 병력이 생기니까 암진단비 하나 가입하는데도 거의 700만 원을 더 내게 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암진단비 하나만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서 병력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상품군에 따라서 보험료 회사 제일 비싼 회사와 저렴한 회사 이름이 계속 바뀐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암진단비 하나고 우리 클라이언트님 제가 들어보니까 보험료 20만 원 조금 더 낸다고 들으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 암진단비 하나만 있을까요? 그러면 엄청난 문제겠죠. 뭐 수술비도 있으실 거고 운전자 보험도 있으실 거고 뭐 기타 등등 실비 등등 종합보험이 있으실 거죠. 내 심장 그렇게 종합보험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 옛날에 일일이 넣었는데 배승현 대표님이 업데이트 해주셔서 여기 1, 2, 3번 누르시면 되는 거 아시죠? 2번을 눌렀더니 이렇게 모든 보험을 다 가입하는 조건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회사 이름이 땡땡화재 땡땡손해 보험료 차이는 얼마? 2,193만 원. 어마어마하죠. 이때부터는 누군가는 남들보다 이걸 더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빈칸이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 회사는 이 담보를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 회사는 있고 어디 회사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빈칸들의 담보들을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서 없애보겠습니다. 실제로 있는 애들끼리만 비교를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얘들을 없앴더니 이제는 빈칸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진짜 공정한 가격 비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종합보험으로 땡땡 화자에서는 19만 1,000원, 땡땡 손해에서는 26만 원. 우리 정우 클라이언트님이 내시는 정도의 보험료가 세팅이 됐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는 20만 원 내고 누구는 15만 원 내고 이것처럼 누구는 26만 원 내고 누구는 19만 1,000원 낸다 이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회사만 잘 선택했을 뿐인데 얼마 차이가 납니까? 1,645만원. 제가 지금 1,645만원 이체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건가요? 안 받으실 건가요? 작은 돈인가요, 이거? 근데 제가 당장 지금 준다고 했다가 안 준대. 그러면은 살짝 뭐야? 이렇긴 한데 막 엄청 속상하시지는 않으시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제가 정우 클라이언트님한테 1,645만원을 뺏어갔습니다. 열심히 저축해갖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5년 동안 통장에다가 겨우겨우 10년 동안 1억 모아놨는데 제가 거기서 1,645만원을 훔쳐갔어요. 도둑 맞았어. 기분이 어때요?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를 버틸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진 거를 뺏어가는 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얘가 어떻게 보면은 보험 가입해서 회사만 잘 선택해도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1,645만 원을 더 낸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35세로 늘렸더니 얼마가 돼요? 우리 나이 또래로 바뀌니까 1,8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 클라이언트 분들은 저를 엄청 좋아하세요. 왜냐?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저렴하게 제가 보장을 준비해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랑 숨은보험금 찾기, 해약환급 찾기도 너무 중요한데 어쩌면 이게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숨은보험금 찾기 오늘 저를 통해서 한 10만 원 정도 실비 청구 안 된 거 찾으셨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보험회사에다가 돈은 내고 10만 원이라도 안 찾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실제로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작년에 그 진단비 2천만 원을 찾아드린 게 있어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있는데도 청구를 안 하신 거야. 심근경색증 코드를 봤는데 맞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클라이언트님. 근데 적게는 10만 원에서 뭐 많게는 30에서 50, 100, 정말 드물게는 1,000만 원 이렇게 찾아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찾아가세요. 30에서 100만 원 사이. 그거 찾으시면 기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저한테 막 고맙다 그러고. 근데 사실 그것보다 저한테 더 고마워하시는 거는 나중에는 이거예요. 지금 당장 50만 원, 100만 원 찾는 게 중요합니까? 내 손해를 2천만 원 가까이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네, 이게 더 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정우 클라이언트님은 부모님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환갑이세요? 그러면 부모님 나이 또래로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보이시나요? 보험료가 얼마나 세이브가 되는지. 부모님 두 분만 합쳐도 5천이에요. 4인 가구 기준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가정보다 우리가 1억을 더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해 봐야겠습니까? 안 해봐야겠습니까? 계속 질문을 태길 선택하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했는데 이거 확인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 없어요. 여기서 이제 복합 설계까지 가죠. 여러분들 3단 복합 설계는 요새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복합 설계는 이제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내가 회사 선택만 잘해도 적어도 1,6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3,000만 원도 아낄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있어요. 조금 웃긴다기보다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파란 색깔 글씨 보이시죠? 그리고 빨간 색깔 글씨도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 담보는 암 진단비라는 담보는 실제 이속도로 얘기합니다. 또 이거 얘기할 때는 이거 표를 읽어줄 때 여러분들 좀 천천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해를 잘 못해요.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암 진단비 한번 볼게요. 5천만 원 가입하는데 여기가 빨간색이네요. 61,150원. 파란색은 44,350원. 그쵸? 암 진단비는 여기 회사가 가장 비싸고 여기 회사가 가장 저렴하다는 표시예요. 그러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 회사가 무조건 다 저렴한 건 아니고 이 담보 저렴하니까 얘 골라갖고 가입할 수는 없을까? 마치 그런 거죠. 클라이언트님 음식 중에 김치찌개 혹시 끓여보셨어요? 먹어보신 적 있으시죠? 당연히. 하면서 단장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신 김치찌개 화법도 너무 쉽잖아요. 내가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를 끓일 거야. 근데 마침 고춧가루랑 이런 건 다 있는데 내가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되게 좋아하는데 고춧가루랑 이런 건 다 있는데 김치랑 고기가 뚝 떨어져 버렸네? 근데 집 앞에 우리가 역세권이었고 집 앞에 마트가 3개가 있어. 마트에 내려가서 원래 자주 가는 A마트를 갔더니 B마트가 옆에 훑기 봤더니 B마트에서 고기를 세일한대. 절로 갈까? 하고 A마트 봤는데 여기서는 김치가 세일한대. 그주고 그러면 여기 마트에서 김치를 사고 저기 마트에서 고기를 사는 게 오늘 식재료를 준비하는데 가장 저렴하게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험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하나 담보들만 가입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는 연계 조건이라든지 최소 가입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는 쪼갤 수가 있습니다. 수술비는 이쪽에, 진단비는 이쪽에. 이거를 만약에 사람의 손으로 얘네들을 아까 전에 제가 암 진단비 하나만 이 상품들 다 비교하는 거 가능하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네. 솔직히 저도 되게 유능한 편이에요, 클라이언트님. 근데 저 이거 못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하는데 일주일 걸려요. 암 진단비 하나만 비교하는데. 이렇게 종합으로 비교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렇게 두 개로 쪼개게 되면은 45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이 회사 하나하나 들어가서 그 회사의 수십 개의 상품들을 비교하고 다 수기로 적어 놓은 다음에 계산기 돌려갖고 가격 비교를 하는 게 우리 같은 전문가들한테 시간이 얼마나 할애될까요, 클라이언트님? 제가 지금부터 우리 명화 클라이언트님 딱 한 분을 위해서 이번 달에 다른 클라이언트님 원래 관리해둔 분들 보험금 청구하면 저 이번 달 바빠요. 이렇게 하고 그것만 하고 한 달 내내 매달려야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다른 클라이언트님 업무는 아무것도 못 도와드리면서 저한테 원래 계약한 고객님들 관리 못하면서 그런 전문가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기까지 드디어 계산했어. 근데 보험회사들의 요율은 계속 바뀝니다. 딱 여기까지 계산했는데 보험회사 요율이 바뀐 거야?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동안 만났던 설계사분들, 어머니 친구분이 이걸 정말 해서 우리 클라이언트님한테 가져온 걸까요? 가장 저렴한 걸?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그거는 그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전 클라이언트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이 프로그램을 모르니까. 근데 이 프로그램은 그 계산이 이미 끝나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지금 이미 회사 선택만 잘 해도 30세 남성 기준으로 1,645만 원이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눌렀더니 케이스 1부터 쭉쭉쭉쭉 보이시죠? DB손해보험조합과 KB손해보험조합, DB손해 MD, DB롯데, DB메리츠, DB삼성 이렇게 조합으로 45가지의 케이스가 나왔어요. 랭킹 1위부터 5위까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랭킹 1위가 어딜까요? 삼성화재와 농협선보의 복합설계예요. 이렇게 했더니 회사 선택만 내가 잘해도 오늘 기준으로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어디 회사가 무조건 저렴한 건 아닙니다. 오늘 기준으로 30세 남성이 회사 선택만 잘해도 1,645만 원을 아끼는데 복합설계를 했더니 여기서 또 400만 원이 더 아껴집니다. 410만 원이. 그래서 토탈 2,063만 8천 원이 아껴집니다. 이걸 안다면, 아까 전에 안다면 회사 선택 제일 저렴한데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복합 설계를 안다면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해줄 수 있는 전문가는 저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대한민국에서 1%로 가입할 수 있는 MDRT 협회 회원이고 10년째 고객 만족 대상 10년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제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거 해야겠죠.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해요. 3단 복합 설계는 안 해도 최소 고객들이 암 진단비에 대한 니즈는 있으니까 이거예요. 근데 클라이언트님 여기 보세요. 여기 회사들 이름이 다 무슨 회사들이에요? 손해보험, 무슨 화재 이렇게 적혀 있죠. 현대해상. 이건 뭐냐면은 화재보험 회사들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화재보험 회사들만 있나요? 우리 클라이언트님 어디 회사 가입하셨어요? 물어보고 화재 하셨구나. 근데 대한민국에는 생명보험사라는 것도 있어요. 생명보험사들은 옛날에는 그냥 말 그대로 죽어야지만 사망해야지만 주는 사망보험금을 판매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사망에 대한 니즈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장에 대한 니즈가 많기 때문에 생보사들도 건강보험들을 많이 출시해요. 근데 이 보험 요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동한다는 뜻인데 암진단비 5천만 원 다시 해보겠습니다. 30세 기준. 여기 보시면 제일 비싼 회사 기억해 주세요. 보험료 6만 1,000원. 제일 저렴한 회사 얼마? 4만 4,000원. 그럼 암진단비 가입하려면은 여기로 가입하는 게 맞겠네. 근데 생보사는 보통 진단비가 화재보험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건강보험을 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손해율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진단비를 5천만 원을 남성 30세 기준 100세 만기 했더니 보이세요? 또 가장 저렴한 회사 비싼 회사가 달라지는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본형 30세 남성 여성이었네요. 제일 저렴한 회사가 66,000원이죠. 제일 비싼 회사가 81,000원. 근데 내가 이걸 암진단비를 생보사에다 가입하면 얼마였어요? 제일 저렴한 회사가 42,000원. 손보사에서 가장 비싼 회사에 얼마 차이가 나요? 2배 차이가 나요. 암 걸려서 5천만 원 받는 건 똑같은데 내가 이걸 모르면 대한민국의 누군가는 아까 전에 땡땡 화재에다가 81,000원 내고 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난 클라이언트 분들은 암진단비 여기에 준비하시는 거겠죠. 두 개의 회사가 암진단비 5천만 원 준비하는 데만 4만 원 차이입니다. 1년이면은 48만 원, 5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500만 원이고 20년이면 1,000만 원입니다. 진단비 하나만 따져도. 1,000만 원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 프로그램을 토대로 진단비들은 생보사에, 수술비들은 손보사에.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두 개로 솔직히 우리 들어와서 쪼개는 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건수도 채울 수 있고. 실제로 생보사가 진단비가 저렴하기도 하고.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사실 클라이언트 분들이 되게 놀라워하세요.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내가 가입할 때 그냥 믿고 하는 건데 그 사인 하나에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이거는 피스톤 여러분들 손해 심리를 자극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쓰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거 쓰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손해 심리 자극이에요, 그냥. 내가 남들보다 더 내고 있진 않을까? 더 내면은 좋은 일, 나쁜 일? 나쁜 일. 근데 중요한 거는, 클라이언트님, 여기 보면은 진단비들 이렇게 여러 가지 특약이 있죠. 얘네들은 내가 보험을 잘 가입했을 때 얘기해요. 보험을 잘 가입했을 때 서로 가격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을 잘못 가입하고 있어. 소위 말해서 좀 안 좋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안 좋은 보험이랑 좋은 보험이랑 가격 비교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김치찌개 얘기 말씀드렸는데 김치찌개, 김치로 끓인 김치찌개, 맛있는 김치찌개들끼리 맛 비교를 하는 거랑 진짜 김치찌개에다가 완전 썩은 고추장 넣고 썩은 김치 넣은 다음에 개판으로 만든 김치찌개랑 가격 비교를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보장 열어보기 전에는 이 가격 비교 말 전에 내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 게 잘 가입하고 못한 기준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클라이언트님, 제가 보험을 열어보고 나서 우리 명화 클라이언트님 제가 보험 보니까 이게 안 좋네요, 저게 안 좋네요, 그런 얘기 설계사들 만나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저한테 신뢰가 생기시겠습니까? 제가 열어보기 전에 10가지 기준을 토대로 클라이언트님이 이런 보험만 없어도 최소 좋은 보험이니까 그때부터 가격 비교를 하시자 라는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0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면 되는데, 이것도 조금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10가지 기준을 하라고 하면은 정말 10가지 기준을 다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보험에 대해서, 이 보험 분석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신 분들은 그거를 정말 끝까지 경청하지만 10가지 다 하려면은 진짜 1시간 반, 2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 분들의 집중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유추라는 걸 하는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중간중간 보험료 얼마 내는지 물어보고 라이프 캐치하면, 여러분들 처음에 라이프 캐치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보통 고객님한테 핸드폰 제가 같이 봐드릴게요 하고 하잖아요. 라이프 캐치에서 보험 어떤 거 가입했는지 사실 미리 보여요. 그래서 저는 거기 토대에 되는 10대 기준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라이프 캐치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클라이언트님 보험 가입은 언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먼저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 1년 전에 만나서 리모델링 했는데요. 1년 전에 만나서 리모델링 한 사람한테 내열관이 어쩌고 허혈성이 어쩌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인 게 뭐냐면, 그걸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테 열어봤는데 내열관이 허혈성으로 돼 있어요. 저 이걸로 돼 있네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근데요, 그게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장의 범위나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약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보험료는 몇 건 정도 가입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한 10만원 내는데 12만원 내는데 5건으로 쪼개져 있대.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갱신용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은 한 10 몇 년 전에 엄마가 가입해 준 건데 그냥 제가 보험료만 물려받아서 내고 있대. 삼성생명인가 삼성화재던데요? 뭐 교보생명인가 뭐 어디던데요? 보험료 빠져나가는 회사는 아니까 대부분. 그러면 뭘 유추할 수가 있어요? 10 몇 년 전에 어떤 상품이 생보사에서 많이 판매했어요? 시혜종신보험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이 있을 법한 얘기를 유추해서 그거를 좀 더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10대 기준에서. 10대 기준 화법을 다 말씀드리면 오늘 교육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좀 어떤 식으로 얘기하시면 좋냐면, 뭐 10대 기준뿐만 아니라 고객님들한테 설득 화법을 할 때 여러분들 항상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질문을 그냥 생뚱맞게 이거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항상 쿠션 멘트, 항상 우리는 고객한테 질문할 때 의도를 가지고 질문해야 돼요. 이게 질문을 많이 하라 그랬더니 예상치 못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입분들이. 그러니까 고객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범위의 답변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을 계속 몰아넣어서 선택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이거예요. 갱신형,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갱신형, 비갱신형 중에 뭐가 정답이다라는 거 사실 여러분들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고 저게 말하면 저게 맞는 건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건 누굴까? 그거에 맞는 기준을 정하는 건 누굴까? 고객일까? 고객과 같이 하는 겁니다. 무해지형이 무조건 정답일까? 만약에 내 클라이언트님이 이제 스타트업 하는 30대 초반 남자애야. 20년이라는 시간 공무원직이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무해지를 하는 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스타트업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잖아요. 그때 표준체라면 최소 해지하는 환급금이 나오고 약간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직업이 그냥 공무원이야, 완전 철밥통이야, 그런 분들은 무해지형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정하는 건 우리인데 그걸 정하면은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갱신형은 이런 거고 비갱신형은 이런 건데 갱신형에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우리 명화의 클라이언트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많이 선택한다. 왜냐면 B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계속 올려가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중간에 해지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A, B 중에 제가 이걸 말했잖아요. 이게 명화 클라이언트면 직업군에 맞다고. 명화 클라이언트님이 봤을 때는 이거 어떤 게 더 맞으시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고객은 A라고 대답을 해요. 이걸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또 이거예요. 비갱신형 보험은 우리 30대 우중님이 지금 경제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거예요. 지금 딱 30살에 가입을 해서 20년을 납입을 합니다. 그러면 50세 때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보험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부터 보험료 내지 않고 100살까지 보장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A, 비갱신형 보험이에요. B는 뭐냐면 갱신형 보험인데 내가 20년 동안 똑같이 보험료는 냅니다. 똑같이 보험료는 내는데 20년 뒤에 보험회사 아까 전에 삼성화재라고 하셨죠? 삼성 땡땡화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동안 20년 동안 보험료 잘 내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저희랑 재계약을 하셔야 돼요. 보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냈던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우중님이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보험회사는 뭐라고 할까? 보험회사의 논리는 이거예요. 만약에 20년 기간 동안 어디 아프셨으면 저희가 보장해드렸잖아요. 그래서 환급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10만 원 내셨는데 이제 나이가 50세시고 손해율도 높아졌고 또 앞으로 질병에 걸릴 나이에 좀 더 가깝고 위험률이 높으니까 이제는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씩 내주셔야 돼요. 기분 안 좋네. 근데 그래도 보험을 없으면 안 되니까 네 알겠어요 하고 또 20만 원씩 20년을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70세 때 또 전화가 오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까먹었죠. 보험회사에서 너무 감사하다 20년 동안 보험료 잘 납부해 주셔서 이제 저희랑 다시 재계약하시자. 또 다시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냈던 보험료는요? 만약에 아프셨으면 저희가 진단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순수 보장형이기 때문에 적립금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환급금은 없고요. 다시 재계약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는 40만 원씩 내시면 됩니다. 70세 때 여러분들 40만 원씩 우중님 내실 수 있으세요? 우중님 능력이면 솔직히 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막말로 그때 되면은 보험료 내는 게 아니고 노후를 즐기실 나이 아니에요? 40만 원으로 손주들 용돈 주고 해외여행 다녀야 될 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보상받아야 될 나이 아닙니까? 그러면 딱 20년 내고 50세 때 이제 보험료 납입 끝나고 100세까지 가는 게 맞겠습니까? 이렇게 평생을 내가 이 보장을 위해서 100세까지 보험료를 높여가면서 내 노후에 즐기는 거 못 즐기고 보험료를 평생 내는 게 맞겠습니까? A가 맞으실 것 같으세요? B가 맞으실 것 같으세요? 이러면 뭐라고 대답할까? A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설계사분들, 신입분들이 얘는 이런 거고 얘는 이런 거여서 우리 명화 클라이언트님한테는 A가 좋아요. 이렇게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여러분들 질문을 할 때 이거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클로징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죠. 이거를 진짜 수십 번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보장분석 10가지 기준 얘기하고 보장분석을 열었어. 근데 만약에 이런 보험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러면 뭔가 바꿔야겠죠. 그쵸. 근데 그거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열었어. 보장분석 10가지 기준하고 열었는데 마침 진짜 갱신형들이 있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 진짜 딱 예를 들어서 갱신형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갱신형 좀 적혀있진 않는데 적혀있으면 보세요 클라이언트님 뭐라고 적혀있어요? 모르셨죠? 저 만나기 전까지는 모르셨죠? 그냥 보험료 빠져나가는 거 한 20만 원씩 나가니까 잘 돼 있다고 생각하셨죠? 이렇게 잘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갱신형 담보들이 몇 개가 상품들이 있네요. 얘네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거예요. 지금 우중님 34세신데 보험 나이로 지금 3년 내셨으니까 31세 때 가입하셨네요. 51세 때 여기서 전화 옵니다. 다시 갱신해서 두세 배 이렇게 늘려서 내자고.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묻는 거예요. 대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객들이 제가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바꿔야겠네요 이러는데 제가 오늘은 고객님한테 바꿔드릴 수가 없는데 오늘 동의해둔 걸 토대로 제가 들어가서 아까 그 프로그램을 토대로 여러 가지 회사들과 상품 비교와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 미팅 때 제가 와서 제안을 드릴게요. 전후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때 선택은 우중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본인이 계속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PC 할 때 저희 시그니엘 부본부원 몇 명을 데려가 본 적이 있어요. 갔다 와서 막 괜히 갔다고 할 정도도 있었거든요. 갔더니 그냥 사인만 하고 끝난 적이 많아요. AP 때 클로징을 아예 끝내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 AP 잡고 나서 분명히 나 AP 잘한 것 같은데 왜 2차 미팅 때 갑자기 고객이 점점 반응이 쎄하더니 카톡을 안 읽더니 답장이 느리더니 다음 달에 보자 그러고 안 한다고 할까? 그게 1차 미팅 때 여러분들이 이 선거절 갓클로징을 잘 못해서 그래요. 갓클로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선거절이랑 1차에서는 처음에 그냥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만나서 좀 나에 대해 부담감이 고객한테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의심을 좀 풀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들어주고 수문보험금 찾기 그 다음에 프레임 변경을 해주고 프레임 변경은 내 보험 점검이 더 중요하다 수문보험금 찾기보다 그리고 손해심리 자극하는 피스트하고 보장분석 10가지 보장분석 열기 전에 이거에 대한 정당화하고 보장분석해서 와 너 진짜 문제 있네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했어 안 해야 된다고 했어 너가 아까 전에 해야 된다고 했지 이거 진짜 개선해야 돼 너 나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상담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해줍니다 오늘 저를 만나서 오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상담 받으실 거라고 상상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상담 받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별점 5점 중에 몇 점 주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 5점이라 이것도 사실 물어보는 이유가 다 있어요 고객은 이렇게 정리를 안 해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진짜 고맙다는 생각을 안 해요. 상담이 좋았다는 생각을 좋았는데 마음속에 있는데 그냥 돌아서면은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나서 숨은 보험금도 찾았고 해약환급은 없다는 걸 알았네? 이거 좋은 거라 그랬어요? 나쁜 거라 그랬어요? 없다는 거 아는 거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고 그리고 보험 점검을 했는데 내가 보험료를 남들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었고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알게 되셨는데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나쁘셨나요? 좋으셨죠? 별점 5개 중에 몇 점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웃으면서 또. 그럼 고객님이 클라이언트님이 그냥 또 눈앞이기도 하니까 5점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계속 간다니까요. 1차에서. 그리고 2차 미팅 가면 여러분들 다시 선거절 가클로징 몇 번 하면은 그냥 고객이 사인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내가 계속 설득해야 되니까 고객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보험료 많이 내시는 거예요. 이걸로 신의료기술 얼마나 중요한데요. 신의료기술 없으시면은 나중에 머리 다 빠지는 치료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거니까 이걸로 가입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고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가입하고 계시면 신의료기술 못 받아서 머리 다 빠지고 남들은 돈 있으면 좋은 치료 받을 수 있는데 없어가지고 옛날 1세대 60년대부터 치료하던 암 환자 치료법으로 해갖고 구토하고 머리 다 빠지고 이런 치료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보험 준비가 잘 돼 있어서 그냥 딱 이런 거 떼고 표적으로 암만 치료하고 중입자 치료 받고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거 선택하고 싶으세요? 이거 선택하는 거겠죠. 근데 똑같은 보험료인데 나도 20만 원 내고 이거 준비해도 20만 원 내.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맞아요, 클라이언트님? 바보가 아니라면 이게 맞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톤이 진짜 PC 톤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소곤소곤 얘기하는데 클로징 하실 때는 좀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보험료를 내가 똑같은 보험인데 왜 10만 원을 내요? 5만 원을 내야지. 어떤 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고객님이 이 A가 바보가 아니면 이게 맞겠죠 진짜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클로징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전반적으로 도움을 해서 여러분들이 각 조직마다 이제 우리 린치펜에서 짜는 것도 있고 전후 이렇게 준비해 가시잖아요. 상담 자료 준비해서 전후를 잘 보여주세요 클라이언트들한테. 그리고 저번 상담에 2차 미팅 가서는 저번 상담 했던 거를 1, 2, 3번으로 정리해줘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클라이언트분들이. 기억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고객님들은. 그걸 토대로 1번 이거였고 2번 이거였고 3번 이거여서 이걸 토대로 제가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이것보다 지금 대한민국에 좋은 플랜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늘 기준으로 명화 클라이언트님한테 이것보다 좋은 플랜은 없습니다. 좋은 플랜 이렇게 준비했다. 근데 그것도 A, B, C 보험료 비교해서. 근데 저는 전문가로서 당연히 A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클라이언트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해서 선택하게. 이것도 방법인 게 뭐냐면 클로징하러 갈 때 그 제안서를 하나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피스트 열심히 보여주고 DB손해보험권 25만 원짜리 하나만 가지고 가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최소 한 회사로 할 거여도 우리는 보여주는 직업이죠. 생색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똑같은 거 하더라도 DB손보로 내가 클로징 할 거여도 손보사 설계하고 생보사 설계한 거 가입주에서 10개 가져가세요. 제가 조이너킹 갈 때 설계한 거 다 챙기라고 하거든요. 클로징은 이걸로 할 때. 고객님들한테 그거 다 보여주진 않을 때도 있어요. 2개 보여주고. 근데 제가 가격 비교를 했다는 거, 왜 하나로 가져왔는지. 피스트로 2개 나누면 더 좋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그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생보사로 암 진단비를 빼면은 암 진단비를 생보사랑 비교해 줍니다.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해지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을 그 고객님이 또 안 만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원수사 설계사들보다 GA 설계사들이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전문가님들 말고 저기 프라임 에셋에 땡땡 에셋 땡땡 에셋에 있는 설계사들 우리가 한 설계 똑같이 못해요? 전선 못 다루나요? 다 똑같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자 왜 내가 여기로 했는지 정당성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암은 여기다가 하는 게 좋지만 암 관련 담보는 생보사가 저렴하지만 지금 손보사에서는 주요 치료비가 3만 기가 된다, 이런 것들이 된다, 납입 면제 기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다. 그렇기 때문에 단돈 10,000원을 쓰더라도 이렇게 되는 게 더 좋겠죠. 클라이언트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단돈 10,000원을 더 써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나는 10,000원 아껴서 납입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 안 좋아지고 암 주치도 10년밖에 안 된다. 그럼 어떤 거 선택하시는 게 맞겠어요?
고객이 이걸 또 유도 질문하면 이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보사가 더 저렴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는 플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ABC로 짜가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하나의 증권할 거도 그렇게 내가 비교했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ABC로 가져가면 클라이언트 분들이 할까 말까 생각을 안 해요. 어떤 걸로 하지?로 생각해요. 그리고 보통 A 12만 원, B 10만 원, C 8만 원 이렇게 가져가면 보통 클라이언트 분들은 어떤 거 선택해요? B를 선택해요. 그러면 B에 맞는 자료라든지 화법을 좀 더 준비하시면 되고 그렇게 클로징 하시면 됩니다. 1차 미팅은 이렇게 제가 조금 오늘 두서없이 좀 빨리 얘기했는데 이것보다는 좀 긴 시간 얘기하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자주 쓰는 화법 중에 잘하는 거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육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화법을 만드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에 만나면 아이스 브레이킹 하시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라이프 캐치 같이 한번 열어보세요. 건강 이음이랑 이거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오늘 상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다. 오늘 나를 만나서 너가 아무 도움을 안 받는 게 아니야. 설령 숨은 보험금 찾기도 없고 휴먼 보험금도 없고 너가 보험료도 정말 정당하게 내고 있어서 보험료를 줄일 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너가 보험회사의 소비자로서 우리 클라이언트 고객님이 소비자로서 5천만 원이나 내야 되는 돈을 나를 통해서 오늘 한번 확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게 재무설계고 그게 옆에 주치의를 주는 거랑 똑같다. 건강검진 가서 병이 아무것도 없으면 안 좋은 일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처음에 오프닝하고 손해심리 자극. 손해심리 자극하는데 피스트 열기 전에 자기소개 하는데 자기소개도 정당성을 부여. 내가 왜 자기소개를 하는지. 너를 위해서. 너가 이 귀한 시간 써주셨으니까 내가 하는 게 맞다. 근데 거기 안에 상담 도와드릴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자기소개 더 넘어가서 피스트도 그냥 피스트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아니고 피스트 브릿지 화법. 내가 남들보다 손해를 본다면 옷 하나를 사서 컴퓨터 한 대를 사서 50만원 100만원 손해보는 것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속상한데 내가 정말 보험 하나 잘못 가입해서 1000만원 2천만원 더 낼 수 있다면 엄청나게 큰 손실이다. 이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밖에 안 쓴다. 대한민국의 1%들밖에 안 쓴다. 그래서 보여드리겠다. 이제부터는 클라이언트님의 속내와 직결되는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피스트 화법.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피스트는 잘 가입한 애들끼리 가격 비교를 하는 거고 잘못 가입된 거는 애초에 가격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잘 가입한 보험에 대한 10가지 기준. 근데 10가지 기준도 뭘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유도 질문을 해서 유추를 해보세요. 고객님이 언제 보험을 가입하셨는지, 얼마나 내고 계셨는지, 누가 가입해 준 건지. 그리고 라이프 키치 여러분들 보험금 청구하는 거 도움 드리면은 거기에 내 보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토대로 저는 보통 한 3-4가지 정도 합니다. 3가지 정도? 10대 기준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있을 법한 보험을 좀 힘을 많이 실어요. 그 다음 보장분석 열고. 여기서도 이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절, 가클로징. 질문할 때는 그냥 무작정 질문하는 게 아니라 몰아서 이 사람이 A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한 다음에 질문을 해야 돼요. A는 이런 거고 B는 이런 건데 어떤 게 더 맞으세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저 B요. A가 더 좋은 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A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클라이언트들이 다 이걸 선택하고 우리 명환님 나이 때는 이게 제일 좋다. B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러면 A, B 어떤 거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까? 바보가 아니면 당연히 A 선택하는 게 맞으시겠죠? 고객님이 선택하고 나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하셔야 된다. 이 10가지 프로세스에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실 때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 질문하신 것처럼 아이스 브레이킹은 라이프 캐치로 하시면 되고요. 제일 좋습니다. 고객님 제일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 질문하시면 되고 명언 클라이언트님이 말했던 것처럼 아는 설계사 이거 나밖에 못해. 이것도 아까 전에 피스트 화법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동안 만났던 설계사가 이게 정말 맞을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비교를 안 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는 설계사 엄마 통해서 했다거나 지인 통해서 했대. 그러면 저는 그냥 대놓고도 물어봐요. 그러면 지인이나 엄마 친구 통해서 가입한 건데 만약에 내가 2천만 원 더 내고 우리 가족 단위로 1억 더 내는 거면 그냥 그렇게 계속 하실 거예요? 에이 그래도 저기 친구가 한 거니까 우리 가족이 1억 손해봐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아니라고 해요 보통. 근데 제가 이런 상담을 몇천 번을 했거든요. 그 중에 그냥 99.9%가 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손해심리랑 그런 특별심리를 자극을 해서 상담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1차 미팅 가셔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2차 미팅을 잡는 거니까 제가 지금 교육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화이팅 하셔서 9월달 마감 잘 하시고 10월달에도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